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7월 18일 장 마감 4시 1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로서 어제까지는 바이오 또 AI 관련주, 화장품주, 지주회사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오르다가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서 2차 전지가 호재를 통해서 급격하게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받쳐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2차 전지를 굉장히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그동안 꾸준하게 모아야 된다, 결국 미래는 2차 전지 아니겠느냐, 그 안에서도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섹터가 또 2차 전지잖아요.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가 있고 LG전자가 있고 자동차도 현대차가 있고 해운, 조선, 건설, AI, 바이오, 식품주까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 한국이거든요. 그만큼 저평가가 된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 증시예요. 그 안에서 정말로 내가 미래를 보고 투자한 섹터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갈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지금 같이 잘해보자, 힘내보자,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힘들지라도 이 주식이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정말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내가 이것 때문에 기다릴 거다, 내가 이거가 만약에 기다려서 회복이 된다면 내 계좌 다 복구되고 수익으로 바꿀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업에 문제가 있고 정말 크나큰 악재,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조차 연상을 가고 점상을 가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내 주식 좋다고 생각하면 다른 이야기는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소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상증자가 발표됐을 때 포스코 퓨처엠은 3자 배정 유증이나 다름이 없다. 그때 같이 비교했던 종목이 또 공교롭게도 스맥이라는 종목이에요. 스맥이라는 종목도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나서 거래량 없이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2배 이상 올랐죠. 상장되고, 또 같은 섹터는 아니지만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 타이밍은 삼성 SDI보다도 더 좋은 타이밍이었다. 그리고 대주주가 포스코 홀딩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참여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기관 외국인이 참여를 많이 했다. 또 신주유수권을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거래를 했다. 이것은 세력이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되기 전에 반드시 띄운다는 의지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급등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포스코 퓨처엠이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 포스코 홀딩스가 제대로 좀 급등을 못했는데, 에코프로가 좀 약한데 에코프로 BM이 오늘 또 강했죠. 그리고 2차 전지 중소형주도 저는 매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상한가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번 라이브에서는 중앙첨단 소재, 강원에너지 이런 종목들, EV 첨단 소재, 자이글, 오히려 훨씬 더 못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 LNF 다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모 신소재, 엔캠, 대주전자재료, 너무 많죠, 종목들이. 근데 상한가 치는 거는 왜 다른 것들이 칠까?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망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2차 전지가 공매도가 좀 많은데요. 공매도 많은 종목이 오늘도 에코프로 BM 급등 들어가고, 포스코 퓨처엠 최근에 공매도 엄청 많았는데 오늘 제일 많이 급등을 했어요. 공매도마저 털어먹고, 공매도도 쇼커버 나오면 죄다 환매수를 해야 되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차 전지에서 잘못 공매도를 쳐서 패가망신한 사람 많습니다. 물론 그동안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 주도주가 다음 주 주도주 되는 거 아니고, 지난주 주도주가 이번 주 주도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시를 들었던 종목이 뭐죠? 계속 좋다고 했던 네이버, 카카오, 심지어 한정기술을 두산 에너빌리티 후속주로 말씀드렸어요. 상한가 쳤죠. 그리고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 2주 전에 막 좋다고 하다 그 이후로 매일 떨어집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 뭐 게임부터 해서 죄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울 때 들어가면은 거의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종목을 기다려야 되고 2차 전지는 오늘로서 보여줬어요. 아,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한국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급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있고 조그만 호재에도 쇼커버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칠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종목이 상승이 좀 미진했는데 오늘 상한가 친 종목 며칠 동안에 계속 안 가다가 친 종목도 많아요. 2차 전지에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꼭 포스코 퓨처엠이 급등하는 날 에코프로가 급등하는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BM이 오늘 더 많이 급등했는데 에코프로 왜 이렇게 약하지? 에코프로가 20% 30% 때릴 때 에코프로 BM이 3%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다 같은 19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가 2차 전지가 바뀌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주한미군 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예요. 일본 오히려 협상이 우리나라만 못하죠. 관세 올랐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관세가 오히려 안 좋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하고 경쟁하는 나라로 대비했을 때 관세가 낮으면 되는 거고 지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2차 전지라든지 관세 피해 종목들, 지금 내 종목이 정배열에서 아직 급등을 안 한 종목들 이제 하나하나 시작해서 순식간에 두세 배 올라서 복구를 할 수 있는 타이밍도 지금부터 옵니다. 단 관세 협상이 빠그러지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좀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죠. 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잃을 걸 생각을 해야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했나요? 발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최대한 협상을 잘해서 그렇다고 만만하게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고 또 협상을 잘해서 얻을 거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럽 나라보다 못한 나라 아니에요. 유럽은 제조업도 없는 나라예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대다수죠. 저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일본 좋은 나라 아니에요. 군사력 세계 최강입니다. 5등 안에 들어가요. 핵무기만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최우방국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지금 북한 같은 경우가 러시아에 착 붙어서 저러고 있는데 절대 미국하고 멀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쪽이 떨어지려고 하는 흐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 소비 쿠폰을 뿌리면서 물론 그렇게 해서 경기가 살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우리나라가 부채 비율이 선진국 대비했을 때 급격하게 낮기 때문에 돈을 좀 찍어내서 서민들을 살려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소비가 살아납니다. 특정 부유층에서 소비에서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예전부터 증명이 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소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도 출산율이 올라가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가 저평가가 해소된다면 5,000포인트 못 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미국은 PBR이 8배씩 되고 우리나라는 1배가 안 되는 기업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두세 배 올라도 싼 거예요. 자사주 강제 소각하는 거 그만큼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또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 안 가고 있는 그 종목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집중 분석과 함께 오늘의 주도주 그리고 오늘 어떤 종목들이 특징이 있었는지 다음 주에 상한가 칠 수 있을 가능성 급등이라도 할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있는 종목들 볼 수 있도록 하고 포스코 퓨처엠 유증 시나리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상한가 가능한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떨어질 때 2차전지 손절 까고 포스코퓨처엠 유증 때린다고 손절 까고 마이너스가 너무 심한 상황에선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막 얘기하다가 그거 떨어지면 이거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와 상관없이 내 종목 좋다고 하니까 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꿈을 가지고 복구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최근에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환율은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는 66불 정도 그렇게 전쟁이 심해지고 하는데도 유가는 안정적이고 원달러 환율은 제가 1350 찍고 나서는 좀 반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내려가는 추세 막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종목 안에서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오늘 종목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급증을 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뭐가 있었냐면 태경산업이라고 있었어요. 자, 이거는 밑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태경 BK 거래량이 확 터졌죠. 근데 이런 종목들 잘 보면은 요렇게 주가가 왕창 떨어지고 나서 우리는 이럴 때 싹 버리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버티다가 횡보 칠 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 없이 20 또 20개고 20 또 20개고 이러다가 한 큐에 올라서 저점 대비 2배 이상으로 가는 흐름이 나오는 게 주식이거든요. 아시겠죠? 공매도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PI 첨단 소재다. 왜 급등을 했나요? 이거 필름 관련주잖아요. 2차전지. 그러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가 이런 구간에 다 털리는 거예요. 이거 안 간다. 기관들 싹 정리하네. 공매도 볼까요? 아유, 공매도도 계속 있고 포스코퓨처엠은 공매도 너무 많고 막 20%씩 넘어가고 에코프로, BM 공매도 막 20% 가까이 매일 때리는데 오늘 급등해서 들어가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PI 첨단 소재도 어디서 올랐느냐. 21선 깼다가 또 오르려고 하고 또 21선 왔다 급등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내 종목이 121선을 깔면서 정배열에 있으면 어떤 종목이든지 지금 확률이 매우 높고 급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LNF예요. LNF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가 오늘 많이 올라서 오늘 수급이 들어와서 그렇지 제가 최근에 바닥에서 LNF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들이 이 밑에서 있을 때 또 보시면은 21선 위로 갔다가 또 깨고 21선 갔다 또 21선 오고 또 급등했다 다 내려오고 오늘 급등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월봉을 보세요. 얼마나 폭락을 했나. 그러니까 공매도를 볼까요? LNF도. 공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5만원에서 공매도 때렸다가 지금 6만원 됐잖아요. 10%씩 때리고 5%씩 맨날 때렸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공매도도.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붙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그렇다면은 오늘 제일 많이 오른 리튬 포스다. 이거는 잡주고 너무나 잡주고 공매도 한번 보세요. 심지어 이런 종목에서도 공매도가 있어요. 그런데 리튬 포스가 그러면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보다 좋은 기업이냐? 전혀 아니죠. 35,000 예전에 제일 많이 올랐던 애가 또 리튬 포스입니다. 하이드로 리튬도 있어요. 600원까지 떨어지고 지금 600원에서 느닷없이 오늘 상을 쳐버렸잖아요. 그쵸? 지난주 라이브 때 뭐 말씀드렸었어요? EV 첨단 소재가 제일 많이 올랐던 애 중에 제일 많이 떨어진 애다. 근데 급등을 하고 나서 거래가 터지고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늘 급등을 또 한 거예요. 얘는 지난번에 급등하고 중앙첨단 소재 이것도 안 갔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최근에라도 급등을 했다 내려온 애라서 최근 다른 종목들 오랫동안 떨어진 애들은 흐름이 좀 다를 수 있죠. 강원에너지 어떤 전혀 상관이 없어. 얘는 오늘 상을 친 건 아니고 5% 올랐어요. 근데 얘도 엄청 많이 올랐던 애고 지금 엄청 많은 폭락 이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에너지 잡주다, 중앙첨단, EV첨단, 리튬포스 다 잡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급등하거든요. 하이드로 리튬 이것도 리튬 가격 상승 때문에 공급망 확대 때문에 생전 안 가다가 이거는 절대 안 돼. 딴 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환기 종목에 상처 버리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 종목이 감사보고서 시즌도 아니고 상패만 되지 않으면 그냥 세력이 올리고 싶은 날 거래량 터지면서 상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300원짜리가 20만 주씩 거래하다가 역배열해서 그냥 상치잖아요. 이거 이번 상이 끝 아니에요. 또 거래 터지면서 시작할 거래.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가 또 뭐가 있냐면 SGA처럼 투자가 들어오는 애들이 급등이 들어갑니다. 전환사채가 들어온다든지 유상증자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종목들이 평소 거래량 10,000주, 20,000주, 200,000주 하다가 순식간에 점상으로 막 올라버리고 실적은 하나도 없고 이런 기업들이 요새 너무 많이 나와요. AI 기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V 첨단 소재도 왜 오르냐 하면 옛날에도 급등했을 때도 그렇지만 리튬 가격 상승, SK온, 에코프로 리튬 공급 계약 수혜 기대감은 그냥 상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세비캠 망한다 그랬죠? 안 망하죠. 세비캠 제가 뭐라 그랬죠? 세비캠하고 같이 올랐던 하나기술이 있었었죠? 세비캠하고 성일하이텍 있었었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20분의 1토막씩 떨어진 애들이기 때문에 세비캠도 그렇고 그 리튬 가격 상승으로 오늘 급등하는 거예요. 기관들, 외국인들 다 정리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아도 전혀 상관없이 급등이 들어가고 거래량이 증가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19,000원이 된들 145,000원에서 떨어진 종목이에요.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조그만 종목인데도 급등을 잘하네.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중국산 흑연 때문에 급등을 한 종목이 뭐 있죠? 오늘 중국산 흑연하고 급등 이슈가 나왔던 게 이거예요. 이 대통령이 우리가 그 전기차도 검토한다. 보조금만으로 중국 공세 못 막아. 정부 전기차 생산 세액 공제 검토. 좋잖아요. LFP 구매 보조금 낮췄지만 중공세 역부족이다. 우리 중국에 있는 점유율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막 80%, 90% 있는 중국 점유율 갖고 오자고 미국이 저러는 거고, 우리나라가 그 안에서 수혜봐야 되는데, 중국이 보조금 더 줘서 국내 전기버스 죽었다 질타 했다잖아요. 좋아요. 2차 전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중국산 흑연에 93.5% 반덤핑 관세 때려버리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든 이런 종목이 오늘 올라가는 건데, 자, 여기서 포스코 퓨처엠 중요한 게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 제가 유상증자 때렸을 때 거래량 하나도 없이 떨어졌고, 오늘 거래량 보세요. 유상증자 하는 종목인데 신주유수권이 한 35,000원 정도에 끝났죠? 그쵸? 근데 5만원에서 거래했다. 14만 5천원에서 15만원까지 거래했거든요. 그 이후에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호재가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이런 흐름이 대량 거래가 터졌다. 양매수 들어왔다. 공매도고 뭐고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퓨처엠이 8월 8일 전에 얼만큼 오를 수 있을 것이냐. 보통 7월 달에 달려야 되고 더 달려야 된다고, 달릴 거면 달려야 되는 게, 이게 8월 달이 돼버리면은 이제 신규 상장되기 때문에 95,000원짜리 유상증자에 삼성 SDI는 개인 투자자가 참여를 많이 했죠. 유상증자 전에도 한번 움직인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바닥이란 말이에요. LG화학하고. 그쵸? LG화학 추세가 더 좋았지만 어때요? 오늘 LG화학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에너지솔루션이 좋아 보였고, SDI가 좋아 보였지만 오늘 급등한 애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다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러다 LG화학이 다음 주에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급등을 하고 나서 더 많은 상승을 해서 바닥 대비 2배 이상 땡긴 다음에, 2배 갈 거면 이제 18만원에서 19만원 사이를 간 다음에 거기까지 돌파시키고 나서 유상증자 상장을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상장되고 나서 다시 움직일 수도 있고, 스맥이라는 종목이 딱 그랬죠. 유상증자 때리자마자 때린 가격 회복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상장되기 전에 아예 더블 치게 한 다음에 상장되고 나서 또 급등시키는 이런 흐름도 나왔었어요. 그렇게 될 거면 포스코 퓨처엠 주주님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유상증자를 한다면 내가 95,000원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게 15% 지분이 돼요. 꽤 많은. 그러면 그거는 큰 수익으로 상장을 하는 거고, 나는 유상증자를 못 받은 분들은 신주유수권을 팔았을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유상증자 상장되기 전에는 반드시 빠지기 때문에
상장되기 전날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올라줄 때 내가 유상증자 못 받은 분들은 내가 못 받는 부분만큼 상장될 때 사주면 되는 거예요. 팔았다가. 근데 오늘 거래량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세력봉 세워놨기 때문에 수급도 들어오고 단 이럴 수 있어요. 아, 포스코 피차임만도 못하네, 9%.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많은 분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스코 피차임이 막 올라가서 따라잡을 때 우리가 호재가 나왔죠? 우리가 그 포스코 피차임 호재가 나왔잖아요? 그럼 나는 놓쳤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포스코 피차임을 따라 질러야 되나? 나머지 2차전지 따라 질러야 되냐?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기는 올라가게 되면은 시나리오를 짜고 은근슬쩍 2배 가까이 올라오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신규로 질르는 분들은 유상증자 상장에 대한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2차전지 종목들 널려 있습니다. 바닥에서 아주 널브러져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태경BK도 이러다가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거래량 터지면서. PI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였어요. LLF도 양극재 시장 성장한다 라는 뉴스 나오면서 이 자리에서 121선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럼 2차전지 죄다 121선 다 뚫고 올라가겠네. 포스코, 엠텍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오늘 왜 급등했겠어요? 리튬 가격 상승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그 120에서 한 방에 관통시켜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떤 게 따라갈래나 어떤 게 따라갈래나 이수 스페셜 리튬 가격 상승 때문에 오늘 중요 자리 회복시킨 거죠. 그쵸?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올라가는 종목 안에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리튬 가격 상승으로 예전에 셌는데 내려왔다가 또 61선을 거래량 동반 돌파시켜놨어요. 이거는 더 움직이겠죠.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그러면 요런 캔들은 다음 주에도 위에서 거래하게 된다면 121선 뚫으러 갈 가능성이 높겠죠. 저런 애들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2차적인 종목을 쫙 한 종목 설명을 드릴 텐데 잠시만요. 바이오 급등한다고 바이오 질르고 이럴 게 아니라 네이버 그렇게 시끄러운데 갔냐는 얘기예요. 3일 시끄럽고 맨날 떨어집니다. 추천 고점에서. 그러니까 120일선에서 이런 자리 짜증나는 거 기다리다가 급등을 노려야 되고 두산에너빌리티 급등할 때 한전기술이 안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121선 자리에서 있다가 121선 깼다가 또 21선 깼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한 방에 더블 쳐버리잖아요. 상 쳐버려서 여기서. 그리고 나서 사면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삼성 SDS도 그랬었고 얘는 그래도 살려주는 모습이에요. 얘도 좋다 그랬어요. 121선에서 느닷없이 급등을 해서 상을 쳐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사면 바로 안 갑니다. 카카오 게임즈 샀더니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급등할 때 사면 다 물린다는 얘기예요. 급등을 할 걸 기다리고 정배열해서 기다려야 되고 카카오페이 얼마나 추천이 많이 나와요. 망했잖아요. 급등한 거 사니까.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순식간에 바닥에서 2배 이상 떠버리면은 3배 이상, 4배 이상 떠버리면 이걸 어떻게 사요? 팔아먹고 튄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파동을 2차전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2차전지가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좋게 나오면 급등은 반드시 하겠죠. IRA 위기도 극복을 했고 2031년까지 어느 정도 됐고 트럼프 당선됐다고 폭락하고 2차전지 절대 안 돼. 실적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고 최악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나오고 뭐 화재도 있었었고 별의별 얘기 나오면서 다 털리고 2차전지 손절을 다 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올라가는 것 또 따라잡고 그랬더니 막상 오늘 더 급등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또 오늘 급등한 거 쉬고 안 갔던 게 상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중요합니다. 원전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만 있던 게 아니고 우진도 갔고 제가 말씀드린 중소형 원전주도 다 급등 나중에 했어요. 늦게라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전지도 지금 덜 오른 거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불리는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을 하고 이제 핵심 광물 및 국내 소재 생산의 생산 세액공제까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랬고 우리가 반도체 2차전지 분야를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생산 세액공제 도입한다 그러면 호재겠죠. 조약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지는 또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2차 전지 절대 문제 있는 기업 아니면은 상장 폐지 시켜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봉으로 샀을 때 얘가 갈 수 있는 연봉 5년봉까지도 아직 가격이 많이 남아있어요. 20% 이상. 여기를 만약에 다음 주에 갈 것이냐? 갈 거면 7월 달에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유상증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아쉬워할 거 없어요. 본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안 간 2차 전지도 분명히 대형주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탈중국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제네럴 모터스, LG에너지 합작사 얼티엄 셀즈에도 전량 공급한다 그랬죠. 그리고 배터리 핵심 전구체 자체 생산하는 공장도 완공했죠. 그쵸? LMR도 있고. 그래서 오늘 흑연 관련 호재도 있고. 그래서 푸처엠 호주 광석,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도, 아르헨티나 염수도 있고, 포스코 리튬 솔루션도 있고, 중국산 흑연의 고관세가 예고가 되면서 퓨처엠이 응급제 핵심 원료 흑연을 직접 생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호재로 오늘 급등을 한 거예요. 대량 거래가 터진 거예요. 오늘은 장난하는 상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불확실했었어. 리튬 가격도 폭락했던 거 올라가고, 그 양극재 수출량도 핵심 지표 회복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퓨처엠 당연히 그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오늘 흐름이 나왔다. 조금 윗꼬리가 나왔어도, 왜냐하면은 막 또 급등하니까 달라붙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LNF도 보면은 이게 추세가 오늘 돌리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쵸? 그럼 이거 한 번으로 끝날 리가 없고,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예요. 추세를 만들고 있고, 최근만 떨어진 것도 반토막이거든요, 이거. 여기도 전구체 니켈 가격 하락 때문에 떨어졌던 거 아니에요? 추세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머티가 다음 주에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포스코 인터는 상사 관련주로 추세 잘 만들고 있고, 포스코 DX조차도 흐름이 좋아요. 자동화 관련주로.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는 하나 놓칠 게 없는 게, 포스코 홀딩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얘가 못 간 이유는 뭔가요? 얘가 원래 급등을 해야 되는데 2차 전지랑 같이 엮여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역시 대장주다. 포스코 퓨처엠은 못 갈 것 같아. 유증도 있고. 그랬더니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 들어오르고 나머지 것들이 올랐다는 거에서 힌트를 얻고, 오늘 급등한 것도 생전 안 갔던 2차전이 갔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오늘 요만큼밖에 못 올랐다고 전혀 상관없어요. 최근에 올려놓고 정고점 매물 소화하는 거고, 쉬었다가 다시 달리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도 40만원 훌쩍 넘어갈 정도의 상승 여력이 1차적으로 있어요. 당연히 2차전지 관련 호재 나오면은 우리가 알래스카 LNG랑 같이 호재로 급등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보면은 한노화성도 있어요. 전고체 관련주. 전고체 관련주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뭐 이수 스페셜티프에서 못 갔는데 횡보하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이제 슬슬. 그쵸?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판다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호재가 많지만 LG 화학이 추세를 다시 그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듯이, 다만 먼저 움직인 애들 종류별로 오늘 많이 못 올랐어요. 안 오른 애들이 올랐죠. 안 오른 애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도전제, CNT 도전제, 나노신소제도 있어요. 요런 애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한 번 세워줬거든요. 그럼 요런 위치에 있는 애들, 도전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 요런 위치에 있는 애들 종류별로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나노신소제도 그런 상황이고, 그쵸? PNT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할 게 너무 많아요. PNT도 지금 그런 자리에 있어요. 오늘 급등한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추세를 그려가면서 가면 되는 거고, 제가 강조드렸던 코스모 신소재 추세 잘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거래량 증가하면서 120 이상 급등 못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포스코 신소재가 다음 주에 20, 30% 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이 급등한 만큼 쫓아가는 게 아니고, 퓨처엠이 한 2% 오를 때 혼자 20%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2차전지 양극할 물질, 우리가 설비를 연간 10만 톤까지 확보한다 그랬고, 우리가 양극재 분야는 이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우리가 전구체라든지 이 공정도 내재화하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도 갑자기 20% 급등을 할 수가 있죠. 오늘 급등한 애들도 다 그런 특징이 있는 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코스모화학 여기도 마찬가지죠. 모회사잖아요. 여기도. 그리고 윤성FNC도 있어요. 이 애들이 이제 특징이 이제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다 옛날에 완전 대장주였죠. EV 첨단소 막 상 막 쳤던 종목이죠. 자익을 상 막 쳤던 종목이죠. 중앙첨단소 상 막 쳤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상 막 쳤던 종목이 지금 급등이 들어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EV 첨단 소재도. 그래서 오늘 상치고 막 강원에너지도 상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여기도 이제 우리가 전환사채로 이제 위기 탈출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것도 급등을 시킬 가능성이 높고, 윤성FNC는 심지어 배당까지 매년 주고 적자 한 번 많이 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10분의 1 가격이 됐는데 여기도 전환사채 500억을 기관이 물을 타놨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 전에, 한 2달 전에 물 탔죠, 기관들이. 기관들이 옛날부터 왕창 사놓고 또 여기 옵션 만기 동시효 간 날 또 자전거래 돌린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이게 급등 안 들어갔죠. 이런 애들이 이제 보시면은 요 위치에 있는 애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21선 위치, 코스모 신소재, 윤성FNC, 아까 쭉 보여드렸던 애들, 이런 애들이 느닷없이 갑자기 20% 30% 뜰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에 에코프로가 딱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주주님들이 이상하다, 에코프로가 왜 이렇게 못 올르나, 수급도 좋고 공매도가 계속 있어서 전혀 상관없어요. LFP 배터리 양극재 개발 속도 내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 에코프로는 삼성 S대 SK온 양극재 공급하고 있고, 삼성 S대 SK온은 내년부터 이제 올해 말부터 LFP 배터리 양산할 거고, 헝가리 공장 준공할 거고, 차입금 줄여놨고, 니켈 재련소 투자했죠. 그리고 양극재 연결하는 밸류체인 연결했죠. 자체 공급망 확보했죠.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하고 있죠. 그래서 양극재와 니켈하고 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고 수직 계열화 해놨죠. 경쟁사 대비 차별화돼 있죠. 급등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위치에 있는 에코프로, 여기도 있어요. 이 에코프로 BM이 오늘 많이 올랐죠. 제가 그랬어요. 어떤 게 더 많이 오를지 모른다. 어떤 게 먼저 스타트를 많이 할지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에코프로 BM이 121선까지 회복을 시켜서 거래량 증가시켜 놨어요. 그쵸? 여기에 많이 달라붙었어요. 에코프로 들가네? 못 가나? 그럼 보세요. 에코프로가 6월 24일날 14%가 올랐어요. 6월 24일날은 그 에코프로 BM 6%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많이 오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로 따졌을 때는. 그렇다면 에코프로가 왕년에 제일 많이 올랐던 애로서 상한가 쳐도 그만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면은 많은 분들 시작하자마자 따라붙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여기서 칠 경우에는 한 37,000원 저점 찍고 한 7, 8만원 아니면 그 이상 9만원, 10만원까지도 달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많이 오른 게 포스코 홀딩스하고 LG화학이 추세가 더 좋았지만 LG화학과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 많이 안 올랐죠. 거기서 힌트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삼성 SDI도 너무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종목 자체가 지금. 이것도. 그럼 엔캠은 안 그런 거예요. 전해액 관련 기업은 또 여기서 얼마나 추천이 나왔어요. 여기서 급등할 때. 그러니까 엔캠도 대규모 생산시설, 또 최근에 올라가는 거 많은 분들 2차전지 재무제표 보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혀 상관없는 게, 자이글이 재무제표가 좋아서 최근에 더블 쳤나요? 중앙첨단 소재가 재무제표가 좋아서 최근에 EV 첨단 소재가 맨 적자인데도 순식간에 더블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강원에너지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왜 이렇게 급하게 오르겠어요? 호재가 있어도 순식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급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해서 쫙 오르면 어떤 거는 2배에서 막히고, 어떤 건 3배에서 막히고, 어떤 건 4배에서 막히고,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많이 떨어진 애들에서 그런 게 나와요. 얼마 전에 유일에너테크는 또 그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작업하는 날짜가 틀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차전지는. TCC 스틸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도 안 오르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다면 그래도 조금 시총이 되는 애 중에 문제가 없고 한 기업들 위주로 SK 하이테크놀로지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종목 이거잖아요. 이거 실적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해요? 적자인데. 그러니까 2차전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지는데 관세 문제 협상만 잘 되면 추가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세요. 얘는 120일선 정배열로 만들어 놓고 오늘 또 이 거래량 증가시켜 놨죠. 이거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조정 나올 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먼저 올라놓고 오늘도 같이 올랐거든요. SK 하이테크놀로지.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에코프로가 중심을 잡아서 급등을 해야 되고, 포스코홀딩스 오늘 못 갔지만 LG화학 추세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하고 같은 자리에 있고 거래량 증가됐고 아직 급등 안 했고, LNF 중요 자리에서 오늘 강하게 올라줬어요. 윤성 FNC 제일 많이 올랐던 애 중에 문제가 없는 기업입니다. 올라갈 때 여기도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그 장비주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기술력이 워낙 있기 때문에 강하게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늘 내게 에코프로가 좀 덜 올랐네?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2차 전지는 급등할 만한 거, 또 어제 많이 올랐다고 해서 오늘 많이 오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바이오 같은 경우도 화장품도 한국콜마 오늘 갑자기 급락 나왔어요. 화장품 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모레 퍼시픽 이런 애들이 덜 올랐어요. 아모레 퍼시픽이 화장품 안에서. 이런 애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급등할 때는 많이 올랐던 지주회사,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주회사가 떨어집니다. SK도 많이 올랐죠. 그러면 부국증권 얼마나 시끄러웠었어요. 자사주 많다고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한번 세게 먹으면은 일단 카카오든 네이버든 다 조정 나옵니다. 한정기술이든 한번 세게 먹으면은. 오늘 AI 그동안 예전에 계속 좋다고 했던 쿠콘 오늘 조정 많이 나왔죠. 어제 많이 올랐는 게 전혀 상관없다. 어제 많이 올랐던 바이오 종목들 오늘 많이 떨어진 거 많아요. AI 관련주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예요. 막 최근에 막 가는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은 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바닥에서 움직이고 지수가 빠질 때도 견조하다는 거는 2차 전지나 자동차 업종 있죠. 현대차라든지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DY, MS오토텍 여기 MS오토텍 자사주가 22% 있어요.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자사주 몇백억 소각한 전력도 있죠. 소각한다 그러면 바로 급등 들어갈 자리에 있죠. 이런 애들도. DY 자사주 있고 DY 파워 갖고 있어요. 자동차 관련주이면서 재건 관련주. 대우건설 좀 쉬었어요. 최근에 딴 거 오르면 또 떨어졌죠. 이런 애 다시 갑니다. 재건이든 아니면은 해외 쪽 매출이든 플랜트든 원전이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관련주를 엮여갖고 남북경협도 있고. 그래서 대창단조도 있어요. 요런 기업들 정배열에 있는 애들만 보셔야 돼요. 정배열에 있는 애들이 급등이 갑자기 들어가거든요. M게임도 그런 자리에서 급등 계속 올라간 거예요. 지금 추세 자체가. 지주회사 조정 나올 때 보셔야 돼요. 대성홀딩스, 일진홀딩스 이런 애들이 지주회사가 많이 오를 때 2차 전지가 갈 때 고점에 있는 애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2차 전지 달릴 때는 저런 애들이 조정하고 바이오도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 나오는 거에서 화장품도 보시면 되고 지주회사도 보시면 되는 거. 안 간 거에서. 급등한 거는 사자마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급등한 거는.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 정도로 시끄러웠느냐? 예를 들어서 카카오만큼 2차 전지가 올랐느냐? 아니에요. 아니죠. 카카오는 근 한 달 정도, 한 20일 정도 세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 나오는 거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SDS도 마찬가지예요. 쫙 갔느냐 안 갔느냐. 그럼 에코프로가 쫙 갔느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급등해가지고 순식간에 상치고 그 다음에 뭐 8만원 이렇게 간다고 하면 거기서 막 들어옵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 그렇게 오늘 예를 들어서 상친 애들도 있고 2차 전지에서 오늘 친 애가 그동안 갔던 애인가. 또 오늘 왜 어제까지 갔던 LG화학이 덜 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음 주에는 에코프로가 대장주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급등이 걸린다고 저는 보고 있고,
자동차도 관세하게 되면은 현대위아 같은 애들, 현대모비스 같은 대형주 보시는 애들 분들이 이런 거 보시고 SL 같은 종목들, 또 MS 오토테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런 애들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거, 자사주 6%에서 20%짜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한국무브넥스 하나도 관계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LVMC홀딩스 요것도 추세가 매우 좋아요. 여기는 딴 거 없습니다. 대주주가 혼자서 2,000원에서 2,100원 사이에 1,000억을 가져갔다. 그것만 보시고 지금 현재 정배열에서 있기 때문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죠. 여기도.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500%, 2000%씩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호재는 요 전 영상, 전전 영상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러다가 갑자기 급등해서 순식간에 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2차전지, 뭐 자동차, 그리고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 오늘 포스코 퓨처엠 그래도 다행인 게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나서 이때 절대 털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하고 지금은 2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시작을 해줬구나. 그럼 다음 주에 포스코 퓨처엠이 추가적으로 쭉쭉 좀 더 올라서 많은 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포스코 퓨처엠 많이 올라서 못 산다 라고 하시는 분, 유상증자 때문에 못 산다, 나는 유상 안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의 다른 종목, 그리고 지금 2차전지 바닥에 있는 대다수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보고 있고, 관세 협상은 잘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2차전지 쪽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라이브 막 2-3시간씩 하고 이러는데,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 유증 시나리오를 꼭 보시고 상한가 가능한 종목들,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급등을 하게 돼서 이거 기다리는 이유 찾고, 안 가더라도 인내하고, 오래 기다렸는데 못 기다리겠느냐, 또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붙었는데 내게 왜 덜 오르지? 그러면 그게 갑자기 상을 칠 수가 있는 게 주식이에요. 점상도 갈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위축되지 마시라고, 회복된 내 계좌를 생각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고, 2차전지 주주님들 상한가 기원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